핵폭탄급 사건이거든요.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핵폭탄이에요. 하필이면 대통령 부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가 조작을 했던 전력으로 그렇죠. 실형을 선고받은 그렇죠. 그 당사자가 갑자기 뜬금없게도 이 최상병 관련해서 전 사단장을 구명한 데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엄청 이상한 연결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 조작은 2010년도쯤이잖아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지금 14년 정도 흘렀어요. 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종호 씨는.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단초를 알 수 있는 게 권호 씨의 아들이 취임식장에 나타나잖아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실에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선 당시에 이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곤혹을 치렀습니까? 그랬죠. 그 곤욕을 치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권오수의 아들을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에 해당되는 사람을 그렇죠. 불러버렸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 가족을 그렇죠. 대통령 그러면 취임식에. 상식적으로는 어떻게든 단절하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겉보기에라도 어떻게든 단절된 것처럼 보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절 못했다면 겉보기로는 어떻게든 단절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야 상식적인데 거꾸로 불렀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가짜났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세상이 얼마나 나 가짜났으면. 대통령 됐잖아.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냥 아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전화를 누군가가 했었을 수 있다. 그게 주가 조작 세력이라면 꼭 저는 이종호 씨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종호 씨가 다른 진짜 정범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친한 사람이 또 전화를 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종호 씨가 이 녹취록에 나온 거를 보면 3번이나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시인을 해요. 첫 번째, 절대 사표 내지 마라고 했다.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네. 절대 사표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할 때 제가 가령 이제 어떤 회사의 부장인데 그 정도 권한은 아니야. 근데 누구한테 청탁을 받았어. 그러면 알아볼게라고 하지. 네. 절대 괜찮다라고 말해.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면은 그 회사 회장 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8월 9일이었어요. 근데 8월 28일 날에 사석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우집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번 말했습니다. 네. 지금 그걸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2번 말했어요. 세 번째 3월 4일에 올해 3월 4일에 이거 괜히 개입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개입한 거를 전제하고 말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3번 시인한 겁니다. 근데 3월 4일에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대장이랄지 국방부 장관이랄지 뭐 은밀한 이야기를 미리미리 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삼성 장군인데 그렇지. 사성 장군을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알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기 2달 전부터 국방부 그렇죠. 장관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알잖아요.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밀한 인사 정보를. 3월 4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지만 3월 4일에 이 사건이 이렇게 컸습니까? 3월 4일에는요. 그냥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었을 시점이에요. 그걸로 난리가 났죠 그때는. 아니에요. 진짜 난리가 난 거는 3월 6일에 3월 6일. 출국 금지 조치가 그렇지. 됐었다라는 MBC의 단독 보도가 그렇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거 뭐야? 음. 이 사람 피의자였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괜히 개입했다라고 심란해했던 3월 4일은 대중들이 이 정도 사건인지를 몰랐던 시점이에요. 파악을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대중은. 계속 이 사람은 먼저 미리 앞서가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3번 시인을 하는 겁니다.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렇죠.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 VIP. 저는 그 사람이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예. 이종호 씨가 말하는
소스로 VIP는. 삼는 예. 자기가 예. 인사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예. 돼 혹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최종 소스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대통령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심 판결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예. 근데 이종호 씨는 검사 출신 대통령한테 아무리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일단 대통령과는 직접 끈이 발견된 적은 없고 그렇죠. 대통령 부인하고는 대통령 부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곳이니까 그 회사가 그렇죠. 그 연결은 확실히 있죠. 게다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예. 김건희 여사가 고마워할 것 같아요. 엑셀 파일과 관련해서도 나는 그게 왜 내 사무실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락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 부인의 계좌가 통째로 있는데 왜 거기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연락하니? 라고 하니까 아니 권오수 씨 통해서만 몇 번 연락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철저히 보호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그리고 2심 판결을 놔두고 있죠. 그러면 네.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지금 통정매매도 했고요. 자꾸 지금 전주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전주입니까? 공범인지 전주인지를 누가 규정을 합니까? 그게 검찰이 규정합니까? 그럼 어떻게 통정매매했어요? 예? 그리고 권오수 씨랑 같이 이게 다 법정 기록에 나오잖아요. 통정매매 기록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2시송에 이제 그렇죠. 예, 이게 주제가 된 3,300원에 거네. 예. 뭐 8만 준지 8천 준지 그렇게 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예. 너무 많죠.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과 같이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 않습니까? 돈만 대준 쩐주가 아니라 그렇죠. 같이 동참한 거 아니냐, 플레이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고. 좋으면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좋으면 내 살게. 그리고 어? 도이치모터스의 이사였어요 그때. 그거죠. 대통령 부인이. 그거죠. 그 부분을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이 그거를 해명을 할 때 비상근이었고 무보수였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예. 이사라는 직위가 변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거는 내부자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면 그거는 가중처벌돼요. 가중처벌되죠. 근데 이 사람은 쩐주였고 예. 무보수 그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부자였고 예. 그다음에 산다라고 권오수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예. 통정매매를 한 기록이 있고 그건 그리고 모친과 함께 그렇죠. 모친과 함께 그리고 20한 3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수익을 얻었다는 건 검찰 보고서에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수익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이에요. 전체가. 예.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종호 씨는 2차 주가 조작의 주범, 공범이라고 지금 예.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어렵겠죠. 이 사람 2019년에 빠져나왔어요. 거의 벌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은요. 권오수와 권오수 측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벌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유죄가 나와요. 실패도 나오죠. 주가 조작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별로 벌지도 못했는데 유죄야. 근데 엄청 벌었는데 소환 조사도 안 해. 이제 지금 대통령 부인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쭉 넘어가셨는데 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종호 전 대표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 그 구명 로비의 핵심도 이종호 씨로 보고 사안을 계속 파야 된다. 이종호 씨로 확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종호 씨가 어떤 특정 시점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법정 기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종호 씨가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그때 그 시점에는 전화를 안 했었던 위치였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예. 근데 그 이후에 재판이 2021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기소가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죠. 다시 연락한 사이가 됐을 수도 있다. 아, 충분히. 이종호 왜냐하면은 씨는 그 이후로는 본 적도 통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 주장은 대통령 예. 취임 이후로. 예. 근데 이제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관계가 다시 새로 맺어졌을 수도 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미안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잘 알아서 그렇게 7시간씩 통화를 합니까? 진중권 교수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7분간 통화한 거잖아요. 네. 근데- 57분간 저는 태어나서 통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통화든. 하여간 전주로 활동을 했건 어떻게 활동을 했건 간에 그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이 전화가 만약에 왔다면 자, 거기까지만 해놓고. 예. 네. 자, 앞으로 몇 분 더 모셔야 되겠네. 이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이 짜실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시간만 버리고 오케이. 진실 규명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한 구명 로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 성공한 구명 로비에 일단 이종우 씨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종우 씨가 가장 그렇-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죠. 이분을 뺄 수는 없고 그리고 그러면 이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3번을 시인을 합니까? 기간을 다 달리해서. 이 외에도 할 얘기가 많아요. 예, 본인이 안 했다면 어떻게 시인을 해요? 가지치기 할 게 많은데 예. 일단 KBS 베테랑 기자 출신으로 또 경제를 좀 잘 아시는 분으로 일단 나는 이종호에 집중한다. 예, 그렇죠. 파고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도 많으시니까 취재 더 해주세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 TV의 최경영 기자였습니다.